보이진 않지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소문. 소문 때문에 사는 가게도 있고 소문 때문에 힘든 가게도 있으니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이라는 것이 등장했다는데 지역마다 동네마다 그리고 시장마다 소문을 타고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가게들. 좋은 입소문으로 신바람 나는 이들 가게의 비결은 과연 뭘까요? 활용을 잘하면 최고의 마케팅. 그러나 잘못될 경우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입소문 마케팅.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속담 많이 들어보셨죠? 입소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속담입니다. 위험 요소는 줄이면서 최고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소문 마케팅. 그 방법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기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쑥쑥,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죠. 입소문과 함께 올리는 홍보 효과 비법. 지금 장사의 비밀에서 공개됩니다. 그럼 먼저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마케팅 전문가 고태영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전문가 고태영입니다. 네, 오늘 강의 정말 기다렸습니다. 네. 예고하신 것처럼 입소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입소문 마케팅 자체는요, 그냥 흔히 말하는 야, 거기 가면 좋대, 이런 식의 마케팅이 될 수도 있는데 네. 효과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자, 입소문 마케팅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전문가 고태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 손끝을 보실까요? 짜잔! 장사 고수는 입소문으로 뭐한다? 승승장구한다 라는 주제로 시작해 볼 겁니다. 우리가요, 이 가게를 하면서 이 승승장구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야, 어제보단 오늘이 매출이 더 나오고요.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올 수 있는 기대감. 과연 이런 기대감은 어디에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입소문 마케팅이 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성공을 부르는 다양한 입소문 마케팅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소문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소문, 야, 그 집 가니까 맛있어. 야, 그 집 옷 최고야. 야, 거기는 정말 진짜 친절해. 이런 게 이제 입소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마케팅이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름하여 입소문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는요. 입소문은 브랜드 인지 및 제품 홍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브랜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간판에 딱 쓰여 있는 우리 가게 이름, 브랜드입니다. 우리 가게 메뉴, 식당이라면요, 브랜드입니다. 내가 팔고 있는 옷의 이름, 브랜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바로 이런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두 번째로 또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입소문 마케팅이란 것은 단순한 광고와는 달라요.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은 뭐를 갖고 있냐? 땡땡력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땡땡은요, 바로 영향이란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자, 이 영향력은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긍정이 있고요. 반대로는 부정이 있습니다. 자, 이쪽의 긍정은요, 좋아, 좋대, 야, 너도 가봐, 너도 한번 가보면 딱이야. 긍정이고요. 부정은요, 별로야, 맛없어, 가지마. 이런 거겠죠. 그래서 단순한 광고는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막 쏘는 거예요. 그러나 입소문 마케팅은요, 서로 상호작용을 고객 간 혹은 고객과 나
또는 고객과 나와 제3자 이렇게 소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은 다시 한번 땡땡력을 갖고 있다. 여기서 땡땡이 뭐라고요? 그렇죠. 영향력을 갖고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입소문 마케팅은요. 세 번째,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찾아보니까 어머 이 가게는 평이 좋다. 그러면 이 가게를 갈 때 이미 벌써 믿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고객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제가 지금 좋아하는 단어 다시 나오는데요. 뭐를 올릴 수 있다고요? 그렇죠. 벌써 방송을 수혜하니까 매출이란 단어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매출 효과를 쑥쑥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소문 마케팅이다. 자, 그러면요. 다양한 입소문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공부에는 정도가 없어. 그냥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천만의 말씀. 공부도요. 어떤 과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역시 입소문 마케팅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쉽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스토리를 구성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식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소비자들, 고객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키워드가요. 맛집이죠. 땡땡 지역 맛집. 그러면 우리 지역, 내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곳에 지역의 키워드를 넣어서 맛집 키워드를 만들어 준다라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찾을 수 있겠죠. 제가 초회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땡땡 지역의 맛집. 제가 만약에 제주도를 놀러 갔으면 제주도 맛있는 집 어딨지?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전달하게 구성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쫙 대상을 선정해야 돼요. 우리가 딱 사격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쏘는 거 이건 영화에 있는 것 같고요. 조준을 하죠. 저기가 딱이다. 빵!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효과적인 대상을 찾아서 빵 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입소문 마케팅 채널로요. 우리가 판매하는 이 아이템,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이 메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그쪽에 대고 총을 쏴야죠. 어떤 총을요? 입소문 마케팅이란 총을 쏩니다. 그래서 채널을 선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맛집이라는 컨텐츠를 할 때는 블로그가 가장 좋구나. 우리가 옷을 딱 전시해서 판매할 때는 SNS가 가장 좋구나. 이런 채널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파가 잘 될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해서 날려야 됩니다. 제가 날린다고 하니까 못 알아들으시죠? 날린다는 표현은 포스팅, 다시 얘기하면 콘텐츠를 확산시킨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전파가 잘 될 수 있는 콘텐츠는요. 몇 가지 쉽게 말하면 잘 되는 콘텐츠가 있어요. 맛집, 여행,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교육,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뭐 반려동물 이런 키워드들은 참 전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템을 딱 키워드를 선정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품에 무엇을 담아야 되냐? 바로 스토리를 담아서 해야 되는 건데요. 그냥 바이럴 마케팅, 다시 말하면 입소문 마케팅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제품 또는 우리 가게의 메뉴, 우리 옷가게 옷 등등이 있다면 이것에 스토리가 담기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방금 얘기한 스토리를 담으라겠죠? 두 가지만 설명드립니다. 물론 전통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이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례니까요.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우리는요. 지나가다 보면 자동차를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 자동차는요. 수명이 다 되면 폐차를 하게 되죠. 폐자동차의 부품을 활용해서 업사이클링 가방을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업은요. 그냥 가방이 예뻐요. 가방이 이렇게 매기 편해요. 이런 거를 얘기하기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환경보호. 즉 환경보호라는 기업의 가치관을 가방에다 딱 넣은 거예요. 마치 이 가방을 사는 사람은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사람인 것처럼요. 그리고 또 매체에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그 인터뷰 때는요. 가방의 성능, 규격, 사이즈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철학을 설명하고 이 가방이 어떻게 탄생됐는지 진지하게 프로세스를 얘기했다는 거죠. 자, 이와 더불어서 철저한 품질 유지와 채널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기업의 가치관, 이런 회사의 가치관, 이런 가방 제품이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얼굴북을 중심으로 홍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너도 나도 내가 이 가방을 사면 환경 보호를 하는 거구나, 실천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기업은 엄청난 매출을 올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한 건 그 무슨 기업 사례고 장사하고 안 맞잖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벤치마킹 해보시고요. 두 번째 사례는 워낙 유명한 사례입니다. 총각내 땡땡 가게. 알고 계시죠? 이 가게는 어떻게 성공했죠? 맞아요. 아는 분들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건데, 첫째, 야채 가게거든요. 그러면 야채 생명이 뭘까요? 1번, 가장 신선한 야채를 선별해서 제공한다. 누구한테? 고객한테. 그래서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 가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젊음, 열정, 이걸 가지고 마케팅 아이콘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총각들이 땀 뻘뻘 흘리면서 그냥 신선한 야채를 딱 준비해서 고객에게 내주는 그 행동 자체, 그게 바로 열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젊음과 열정의 아이콘 마케팅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요, 소비자의 만족을 통한 지속적인 재구매를 일어나게 만들었죠. 야, 그 집 채소는 먹을만해. 야, 그 집 야채는 그냥 믿고 사도 돼. 다시 얘기하면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 입소문을 통해서 매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했죠.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한 입소문 마케팅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게로 전화가 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네, 저희는요 땡땡 마케팅 회사인데요, 저희한테 한 달에 100만 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냥 이렇게 검색에 1등으로 나오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조작된 컨텐츠를 상업적으로 파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요? 진실하지 않은 컨텐츠나 입소문 마케팅은 고객이 먼저 깨닫고요, 사기라고 느끼는 순간 오던 손님도 안 옵니다. 자, 이제 다양하고 독특한 마케팅 아이디어를 제가 쭉 정리해 드려 봅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 홍보 얘기하면 끝이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미나고 독특한 거 한 3가지만 말씀드려 봅니다. 첫 번째,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간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간판에 재미있는 문구, 이런 거 어떨까요?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사례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례였냐? 5,000원 찌개 개발을 7년 동안 하는데 무려 8억을 투자했다. 이런 간판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5,000원짜리 찌개를 몇 년간 7년 동안 얼마를 8억을 투자했대요. 그럼 이게 가다가 도대체 어떤 찌개길래 하고 들어가지 않을까요? 다시 얘기하면 간판 전략이든 또는 광고지 전략이든 뭐든지 간에요, 재미있는 문구로 시선을 사로잡는다는 거, 독특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검색 키워드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아이고 우리는 컴퓨터에 컴자도 몰라요, 이러지 마시고요, 한번 지금 컴퓨터를 켜시고 핸드폰을 열어서 검색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걸 검색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걸 찾으니까 우리를 식당을 이렇게 노출하면 잘 되겠구나. 그래서 얼굴북에 들어가도 좋고요, 또는 이렇게 검색창 녹색인 데 있죠?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검색해서 우리도 이 키워드로 글을 올려보자. 우리도 이 키워드로 사진을 찍어서 올려보자. 이렇게 온라인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3번째로는요, 성향 분석입니다. 자, 이거는 세일즈 스킬에 가까운데요.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이 남자냐 여자냐. 남자들은요 머리로 판단해요.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여자분들은요 느껴야 됩니다. 가슴으로 판단하죠. 과정이 중요합니다. 즉 컨셉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경상도 쪽은 아무예 이거 얼마입니까? 주의소, 빨리빨리 주의소, 퍼뜩 주의소. 사투리 좀 어색해도 이해해 주세요. 뭡니까? 경상도 좀 급해. 그런데 전라도는요, 아따 이거 얼마여라니 나오기 전까지 충분한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충청도 결정 잘 못해요. 그려 좋아 이러고 망설여요.
클로징하세요. 강원도는요, 친절하게 어유 오는데 고생 많았어요. 이거 얼마예요? 이러면 또 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역별로 성향별로 분석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서울, 경기 이쪽은 어떻게 하냐고요? 깍쟁이? 그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이성적인 판단을 잘합니다. 마지막 제주도는요, 제주도만의 어떤 그 인바운드, 우리는 제주도야, 이런 어떤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걸 종합해 볼게요. 자, 오늘 얘기한 건요, 독특하고 다양한 마케팅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전국의 모든 우리 상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혹시 옆에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걸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가게가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또 옆에 가게가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분석하고 또 분석하세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가게만의 독특한 아이디어와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입소문은 절로 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강의는 마치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죠? 두 글자, 뭐죠? 맞습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여러분들 멋진 성공을 기원하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부시장. 중부시장 하면 빠질 수 없는 명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문이 잘 난 덕분에 중부시장 오면 꼭 가봐야 될 필수 코스가 된 곳.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꽈배기집입니다. 입소문 하나로 고객을 줄줄이 줄 세운다고 하는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입소문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여기 엄청 맛있어요. 우연히 먹었는데 한번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볼 때마다 항상 먹고 일부러 이거 먹으러 올 때도 있어요. 회사 언니가요, 여기 꽈배기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한번 들려봤는데 역시나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담하고 소박해 보이는 가게의 메뉴 또한 간단합니다. 바로 꽈배기와 도너츠. 꽈배기하고 저기 찹쌀 도넛 두 가지죠. 특별할 것 없이 그저 평범해 보이는데 어찌하여 이 가게에는 입술이 마르고 닳도록 좋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걸까요? 줄이 한 7, 80m 정도는 줄이 섰어요. 한참 많이 올 정도. 돌리고 쉴 새 없이 휘릿 꼬이는 꽈배기. 과연 꽈배기의 달인이라 불릴 만큼 흐트러짐 없는 손놀림이 예술입니다. 하루에 한 1000개 정도를 팔았으니까. 한편 두 가닥 트위스트에 맞춰 혼연일체를 이룬 꽈배기들이 직행하는 곳은 다름 아닌 팔팔 끓는 기름. 물 관리, 아니 기름 관리가 인기의 비결일까? 적성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쉽지 않아요. 퐁당퐁당 전신 오일 사우나를 마치고 쫄깃한 맛으로 거듭난 꽈배기. 이것이 바로 주인 노부부의 찰떡궁합이 탄생시킨 소문 속의 바로 그 꽈배기 되시겠습니다. 맛있는 비법? 그건 뭐 우리 그건데 가르쳐줄 수가 없지. 비법은. 가만 지켜보니 설탕 대신 고구마 가루로 단맛을 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이 일품이라는 도너츠. 건강한 재료와 맛까지 동시에 잡으니 그 정성이 대단합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장사하신 덕분일까요? 수작업으로 빚어내는 도너츠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니 글쎄 급기야 한 사람당 3개까지만 살 수 있게 제한을 뒀다네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손님들. 여기 중국시장 오면 맛있어요. 잡숴봐요. 쫀득쫀득한 게 다른 데랑 달라요. 완전히 그 안에 찹쌀 비율도 그렇고 그다음에 안고도 달지 않으면서도 맛있고 제가 보기에는 최고. 아무리 좋은 맛집도 홍보 없이 문전성시를 이루기란 쉽지 않은데요. 도대체 손님들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인터넷 속에 있습니다. 이곳 꽈배기 도너츠 맛집에 대한 후기들이 줄을 잇고 있네요. 하나같이 긍정적인 소문들. 고객들의 이런 자발적인 홍보가 가게에 큰 도움이 되는 건 당연하겠죠? 아니 먹어본 사람들이
자기 집에 혹은 뭐 직장에 가가지고 야 어디서 뭐 사놓으면 참 맛있더라. 이런 것이 자꾸 입소문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은 통할 수 없는 실제 품질로 확인되는 입소문 마케팅. 정직하고 바른 소문. 잘 만나면 이 가게처럼 대박. 틀림없이 나겠죠? 사장님 앞으로도 장사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중에 입소문 마케팅으로 성공한 폐자동차 업사이클링 가방이랑 또 네. 총각내 야채 가게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전통시장 중에서도 입소문이 자자한 대박 점포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전통시장에서 어떤 입소문 마케팅을 하는 것이 네.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네.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김해 동상시장에 있는 한 식육점이 네. 대박이 났더라고요. 아.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는 특이하게도 외국인 특화 마케팅을 실시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사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네. 베트남어, 중국어, 와. 러시아어를 구사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네. 그 나라의 손님들한테 딱딱 말을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오. 그리고 특히 저도 몰랐는데요. 네. 외국인들이 돼지 간이나 염통, 엉덩이살 이런 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위를 특별히 좀 싸게 팔아요. 음.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들 또는 외국인들이 혼자 사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혼자 먹을 수 있는 이 포장 상품,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대박을 터뜨렸고요. 네. 심지어는 2시간 이상의 거리에서도요. 이 식육점을 가려고 직접 외국인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정말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입소문이 자자할 만한데요? 그럼요. 네, 근데 또 강사님, 네. 입소문을 무조건 내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뭐 입소문 마케팅의 원칙이 네. 따로 혹시 있을까요? 그럼요. 모든 방법에는 이렇게 쉽게 가거나 남이 좀 하면서 경험이 쌓인 것들 있잖아요. 네네. 자, 입소문 마케팅 이건 꼭 지키자 하는 원칙을 제가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타겟을 정하는 겁니다. 어. 네, 다시 말씀드리면 네. 내가 누구한테 또는 네. 어떤 사람들이 입소문 마케팅의 대상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거죠. 어.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쓸데없는 낭비를 하거나 네네. 또는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2번째는 뭐냐면요. 네. 소비자 또는 고객과 공감할 수 있는 얘기가 입소문이 나야 됩니다. 어. 예를 들면 나 혼자 하는 얘기, 네. 나만 아는 얘기는 소비자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지양하시고요. 네.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들 속에서 영향력이 들어간 입소문이 생기면 네. 더 좋은 거고요. 어. 3번째로는요. 네. 이 모든 활동을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다 마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끝까지 꾸준히 하는 게 좋으세요? 끝까지 하는 게 좋죠. 당연한 거죠. 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의 원칙 마지막은요. 네. 끝까지 한다. 이 끝이란 게 뭐겠습니까? 잘 될 때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타겟을 꼭 정해야 되고 네. 또 고객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네. 또 세 번째로 끝까지 지켜야 된다. 끝까지 정답입니다. 가야 한다. 이런 정답입니다.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또 이어서 네. 오늘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죠? 네. 고태영 강사님이 준비하신 장사의 비밀은 네. 어떤 것일까요? 입소문 마케팅 성공은 땡땡의 입에 달렸다? 땡땡의 입. 네, 저는 이제 문제를 냈잖아요. 네. 자, 이 땡땡에 뭐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네.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수다를 참 좋아하잖아요. 와. 입소문 마케팅 성공을 하려면요. 네네네. 여성들의 입이 부지런히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단하십니다. 여성의 입이 아닐까요? 여성의 좋습니다. 자, 정말 잘 생각한 건데 네. 제가 거기서 좀만 더 포커싱을 해볼게요. 네. 집중을 해보면 네. 답이 여기에 있거든요. 볼까요? 네. 정답은 입소문 마케팅 성공은 아줌마의 입에 달렸다. 네. 왜인가요? 제가 왜 이렇게 정리를 했냐면요. 네. 물론 자 아줌마들을 떠올려 볼게요. 네. 되게 보면 되게 적극적이고 또 적극적이고. 하다못해 야 100원이 싸면 그 100원 아끼려고 저 먼 동네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게 아줌마인데요. 네. 사실은 아줌마들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오. 집에서는 내무부 장관, 그렇죠? 또 밖에서는 수많은 네. 팬클럽과 친구들을 거느린 그들이 네. 입소문 마케팅의 성공 핵입니다. 그래서 아, 제가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입소문 마케팅을 성공하려면 아줌마들을 설득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 네.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은 아줌마를 잡으면 됩니다. 그렇군요. 역시 네. 대한민국 아줌마의 힘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네. 비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소문의 어머니는 땡땡이다. 이거 좀 네. 철학적인 질문 같아요. 네, 강사님. 네. 입소문도 어머니가 있나요, 혹시? 그러면 답을 한번 내보는 걸 먼저 해볼까요? 자, 우리 네. 사회자가 생각하시는 입소문의 어머니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소문의 어머니는 네. 입소문을 낳다 뭐. 낳다. 그러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훌륭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친절한 서비스까지 들여서 판매를 하면 입소문은 낳지 네. 않을까. 맞아요. 자, 그럼 일단 네. 정답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네. 제가 생각하는 입소문의 어머니는 뭘까요? 입소문의 어머니 누구신가요? 네. 감동이라뇨. 의외적이죠? 네, 네. 의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감동은요, 어떨 때 만들어질까요? 만족해야 되죠. 그렇죠. 네. 또 이 가게 물건 샀는데 좋아야 되죠. 그렇죠. 자,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입소문의 기본이 됩니다. 네. 자, 여담상 말씀드리면 그럼 입소문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누굴까요? 궁금하네요. 저도. 그런가요? 네, 만족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아. 네, 감동과 만족. 그래서 입소문의 어머니는 감동이다. 즉, 우리 매장에, 우리 가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 거기에서부터 입소문이 쫙쫙쫙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늘 강사님 덕분에 네. 즐겁게 홍보 마케팅 비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이 강사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맞나요? 준비한 건데, 아쉬워요. 아쉽죠. 네. 네, 저도 정말 아쉬운데요. 네네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쭉 6회 정도 달려왔잖아요. 네. 아마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 강의 중에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시옷. 네, 실천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이제 제 회차는 마지막이잖아요.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실천은 자신감이 충만할 때 배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홍보 마케팅 들은 모든 내용을요, 그냥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억했다가 실천해서 반드시 매출을 꼭 올리십시오. 그리고 떡 지나가다 저를 만나면 아는 체 해주십시오. 왜? 강사님 덕분에 매출 올랐어요. 이 얘기를 꼭 전해주십사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실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마케팅 전문가 고태영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 만족과 감동으로 시작되는 입소문 마케팅. 잘만 활용한다면 우리 가게도 승승장구하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돈이 되는 자금 관리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